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문의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이상한 경매 사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울산 2019 타경의 1017, 울산법원 2019 타경의 1017 아파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84년생 젊은 분이 소유주였는데 32년생 현 소유주에게 상속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자녀 되시는 분이 그죠?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봐야 되겠지만 자녀가 먼저 그죠? 세상을 뜨게 되면서 그게 부모 쪽으로 넘어온 모양입니다. 84년생, 32년생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경우도 특이해 보이고요. 상속 후 한 달 지나서 바로 현 소유주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물건을 형식적 경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건축 얘기가 있는 아파트라서 매매도 꽤 있고 근저당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본인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기가 있어서 훌쩍훌쩍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전에 약 먹고요. 콧물 딱 멈춰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요. 울산법원 2019 타경의 1017 12월 19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수필 아파트 101동 1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 18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2억 2260만원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거 서류들을 보면은 사건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에 주로 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경매하고는 가로 열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렇게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라는 거 있죠. 형식적 경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어떤 뭐 재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그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그죠? 경매를 실시해서 이제 금액이 낙찰가가 나오면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적 경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특이점이 보면은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해가지고 소유자이자 채무자이자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한 사람이 한정상속인 윤땡땡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남아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뭐 부친이나 모친이나 이게 부모님이 그 뭡니까? 재산보다 뭐 아주 부채가 많다라든지 막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상속 포기한다. 그죠? 상속 포기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에서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게 그 예를 들면은 위에 채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채무가 당연히 재산이 많으면 우리가 그 상속 포기를 안 하죠. 근데 너무 재산이 많고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도대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에서는 됐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속 포기를 하면은 우리 아래대로 그러니까 손주 손녀한테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뭐냐면 대표자로 상속을 받는데 그걸 한정 상속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정 승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그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채무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채무가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채무가 얼마 있는지를 예를 들면 저희도 조금 복잡한 게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을 좀 크게 하셨기 때문에 채무가 얼마 있는지 내가 모르는 채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재산은 한 뭐 1억 정도를 물려받게 되는데 빚이 얼마가 될지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 그 재산 물려받는 거를 이제 적극적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이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 윤땡땡씨 대신에 이분이 한정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뭐죠? 돌아가신 분이 먼저, 예,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카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 집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정수필 아파트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빚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해서 이게 재산이 있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그 경매 붙이면 낙찰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이제 빚 변제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빚 변제에 쓰이고 더 이상 많은 빚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정 승인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지금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이 좀 두서없지만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등기부라든가 그럼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입니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죠. 등기부 보니까 2012년 3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손땡땡씨, 이 사람이 2012년도에 2억 2천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5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근저당 1억 5,840만 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습니다. 윤땡땡 씨한테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죠? 윤땡땡 씨가. 한정 상속인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낙찰되고 나면은 이제 빚 변제에 쓰이고 나머지 뭐죠? 그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7년 9월 25일 날 근저당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요 말소 기준 등기죠.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이 땡땡씨가 있습니다. 방이 4칸인가 봐요. 어떻게? 평수가 별로 큰 거 같지가 않았는데 주거용 전부 방 4칸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입 날짜가 2018년 1월 12일 그리고 확정이 2018년 1월 12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4월 29일인데 2019년 3월 4일 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전입 날짜가 2018년이잖아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7년이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1억 8천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게 그 낙찰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저당 경남은행이 빠르잖아요. 그럼 경남은행이 받고 나머지 뭐죠? 남는 게 있으면은 이게 임차인 이모모 씨가 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보증금이 1억 8천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안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거죠. 낙찰이 되면은 경매 비용 공제하고 그다음 경남은행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남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 임차인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지금 최저가가 2억 2,260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높게 낙찰은 나중에 되겠죠. 근데 일단은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 비용이 30 얼마 이렇게 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2억 1,900 얼마. 그런데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 1억 5,840, 1억 5,840 경남은행은 다 받고요. 나머지 남는 금액이 6천만 원 조금 넘어요. 이거를 임차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배당 비율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받을 돈이 1억 8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저가 같은 경우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죠? 그리고는 어차피 이게 한정 승인이니까 원래 자기하고 계약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 소유주는 이제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세상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상속을 받은 이분도 한정 승인을 해서 이 사람이 1억 8천 중에서 나머지 일부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상속받은 사람한테도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같으면 이 사건 같으면은 임차인이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임차인이 좀 높은 금액을 쓰고 일반인보다는 좀 높은 금액을 쓰고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아서 얼마라도 뭐 일반 시세만큼이라도 써가지고 받아서 일반 매매로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알아봤겠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좀 높게 입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임차인 입찰 들어오는 거면은 아주 높게 쓸 거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게 써야지. 그럼 경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아마 일반 시세 정도로 뭐 쓰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 입찰인이 입찰자가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된 이런 사건입니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요. 여기 보니까는 강제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되어 있고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게 뭐지? 거기다가 뭐 젊은 사람이 세상 뜨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 낙찰을 저기 상속을 받았는데 바로 또 경매가 들어오고 이게 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이란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권리 분석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도 대항력도 없고 뭐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이 어차피 자기한테 배당이 얼마 안 될 거기 때문에 1억 8천이라는 보증금 그게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세만큼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